자, 일단 이제 오늘도 일단 첫 번째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일단 역시 조금 6.2배, 4.5배, 일단 또 새벽 경기까지 조금, 적중이 좀 됐던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경기를 조금 더 일단 좋은 분위기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일단 역시 계속해서 일단 적중률이 올라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조금, 주간 경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오전 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일단 가시와와 일단 니가타의 경기로 또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와 아시다시피 일단 이제 지난 시즌 이하라 감독 체제였죠. 이하라 감독이 아시다시피 또 일단 역시 일본 국대 수비수로서 일단 이제 수비 밸런스를 상당히 일단 중시하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일단 이제 가시와가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 시즌도 역시 수비 밸런스가 좋은 편입니다. 자, 그 가운데 무엇보다 일단 이제 가시와가 리그 내에서 최소 실점 1위 팀이야. 1위 팀으로서 지금 현재 일단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탄탄한 수비 밸런스에 일단 역습 롤들을 조금 보여두고 있다 보니까 철퇴 축구가 제대로 먹히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11경기 동안 1패밖에 없어. 1패밖에 없을 정도로 5승 5무 1패로 상당히 일단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단 또 니가타는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니가타는 늘 말씀해드리지만은 조금 이제 선수 영입에서 일단 소극적이었죠. 올 시즌 약간 지난 시즌에 사간도스가 강등을 당할 때도 말씀해드렸지만은 약간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조금 못 가져갔고, 교토 같은 경우는 일단 올 시즌 엘리아스 이런 용병들 영입들이 상당히 잘 돼 있단 말이야. 무릴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토 같은 팀들이 일단 어제도 승리를 거뒀지만은 무엇보다 일단 교토의 상승세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리그 1을 찍고 있다면은 니가타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일단 어제 또 일단 교토승으로 우리가 또 일단 좋은 조건 포인트가 돼버렸죠. 일단 이제 가시마승, 교토승, 우라와 프렌 이렇게 조금 데리고 왔었는데 6.2배. 자, 일단 무엇보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니가타 올 시즌 성적이 좋지 못하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리그 내에서 반대야. 가시와는 일단 5승 5무 1패라면은 니가타는 1승 5무 5패예요. 그럴 정도로 일단 역시 니가타의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가시와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일단 가시와는 일단 역시 약간의 부상자들이 일부 또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을 충분히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단 호소야가 조금 더 잘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요 경기는 그래도 일단 이제 경기력은 상당히 또 준수한 편이라는 점에서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의 가시와 승. 그 가운데 일단 역시 2.5 기준점에서는 역시 언더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정도로 말씀드렸다시피 가시와는 탄탄한 수비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리그 내 최소 실점 1위 팀이라는 점을 조금 주목하셔서 언더도 좋아요. 아시겠죠? 언더도 조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조금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원FC와 일단 전북현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이제 수원FC, 전북현대 딱 봐도 느낌이 또 드는 느낌이 있죠. 무엇보다 일단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난타전 요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된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수원FC도 지금 현재 일단 리그 내에서 1승 4무 4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데요. 그 가운데 일단 무엇보다 최근 일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실점이 문제입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도 조금 수비 밸런스를 조금 갖춘다고 갖췄지만 전혀 그런 행보가 조금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일단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8경기가 실점이 있어요. 10경기 기준에서 8경기가 실점이 있고, 나머지 경기들 서울전의 0대0 무승부, 광주전의 0대0 무승부 빼고는 전부 다 일단 실점이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이제 또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에 역시 약간 클린시트 경기는 딱 2차례밖에 없어요. 10경기 동안 2경기 일단 역시 조금 컵대회 포함입니다. 일단 2경기 빼고는 나머지 경기력에서는 전부 다 일단 실점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역시 2.5 기준점에 오바를 한번 공략 포인트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경기예요. 전북도 실점이 어마어마해. 근데 일단 이제 수원FC도 꾸준한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가운데에서 일단 이제 전북, 일단 최근의 경기력이 상당히 일단 상승세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일단 이제 에르난데스는 조금 부상이지만은 갑자기 일단 이제 전진우의 폼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콤파리오와 전진우 이 조합들이 일단
득점력의 기세를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역시 수원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원FC도. 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역시 조금 홈 경기 기준으로는 역시 조금 무패행진을 조금 달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승패 라인업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일단 개인적으로 약간 그래도 일단 전북의 손이 가는 건 조금 사실이긴 한데요. 일단 조금 잘 골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무승부는 안 날 것 같단 말이야. 무승부는 나지 않을 것 같고, 수원FC 승이나 아무래도 일단 전북 사이드 둘 중에 하나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추천드릴 부분은 역시 오버가 될 것 같아요. 2.5 기준점에 오버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팀들이 일단 맞대결에서 대부분 일단 승패가 조금 갈리는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어느 반은 조금 승패 라인업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약간 전북 사이드로 살짝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과 일단 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선발 매치업에서 두 팀 선발들이 그닥 인상적이지 못하다. 자, 잭로그도 지금 현재로 일단 역시 조금 좀 잘해주고 있긴 해요. 나름의 또 일단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피칭 내용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용병급의 활약은 아니란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일단 내일이나 어떻게 보면 코로빈 요런 용병들이 일단 전에 또 버티고 있다면은 잭로그는 일정 수준의 실점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5.2이닝 6피안타 최근 일단 하나전에 4실점 패배가 또 있었고요. 일단 기아전 같은 경우는 일단 5이닝 무실점 이렇게 조금 버텨냈지만은 일단 용병급의 퀄리티는 아니죠. 일단 또 올 시즌 홈 경기 잠실에서는 2패 4.32의 방어율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유달리 또 일단 홈 경기가 조금 잠실 홈 경기가 좀 잘 안 풀렸던 자원이 일단 잭로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상대가 또 나균안이야. 나균안이 또 등판하는 일정인데 자, 나균안이가 일단 직전에 삼성전에서 호투를 펼쳤습니다. 5.1이닝 동안 1실점 노디시전을 한 차례 기록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기복이 좀 있죠.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나균안이가 지난 시즌 일단 두산전에서는 8점대 방어율입니다. 8점대 방어율로 상당히 또 조금 힘겨운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두 팀 선발들의 실점이 조금 이어질 경기입니다. 8.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롯데가 아시다시피 리그 내에서 팀 타율 1위에요. 2할 8푼 1리로 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부분도 일단 역시 조금 일정 수준 잭로그도 실점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일단 오버 좋아 보이고요. 자, 그건데 일단 승패 라인업을 굳이 따지자면은 물론 이제 롯데가 말씀드렸다시피 팀 타율이 1위 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나균안의 일단 두산전의 약세가 더 커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승패 라인업에 두산승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승패는 두산. 일단 어느 반은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보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이 37개가 눌려져 있네요. 추천이 37개. 이거 또 잔소리를 또 하게 만드네요. 효자손을 꺼내들게 만드네요. 등들이 내십시오. 이 추천도 지금 안 누르고 방송 보시는 분들 등에 피가 나봐야 정신을 차리죠. 그죠? 추천, 돈을 달랍니까? 뭐를 달랍니까? 추천 누르라는데 이거 추천도 안 누르고 말이야.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추천 눌러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좋았어. 아주 좋아.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와 L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일단 이지광과 일단 올러의 매치업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아시다시피 이지광 카드를 꺼낸다는 거는 일단 오늘 LG 같은 경우는 불펜데이에 나서겠다는 거예요. 일단 올 시즌도 어떻게 보면 7경기 9원으로 또 등판을 했던 일정이었고 일단 7경기 동안 나름 3.86의 방어율 일단 또 1승 1세이브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줬던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나름 또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요게 어떻게 보면 오늘 불펜데이의 이 여파는 어떻게 보면 에르난데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이제 대체 선발로 불펜데이를 조금 진행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지광이가 일단 지난 시즌에 기아전에 약했기 때문에
이지광이가 일단 이닝 소화가 잘 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돼요. 작년에 일단 이지광이가 물론 이제 조금 기아전에서 대량 실점으로 조금 한 차례 크게 무너졌던 부분들 올 시즌에 약간 개선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기아도 지금 현재 팀 타율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어제도 일단 물론 LG가 6대5의 승리를 거뒀지만은 일단 나름 또 일단 기아도 일단 5점을 뽑아낼 정도로 나름의 또 밸런스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고 이지강한테 기아는 강하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일단 올러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이제 LG전에서 한 차례 1패가 있죠. 일단 1패가 있는데 그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올러의 올 시즌 최악의 피칭 내용이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뭐 최근에도 올러도 꾸준한 실점률이나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 가운데 있다는 점도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승패가 조금 애매한 경기다. 어제 6대5의 접전이었죠. 6대5의 접전이었고 최근에 일단 기아도 다시 타선의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면은 일단 요 경기는 승패는 조금 패스하셨으면 좋겠어. 올러도 일단 올 시즌 LG전에서 약했다. 일단 요 경기도 일단 9.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패 라인업에서는 일단 역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LG의 불펜 데이도 조금 불안해 보이고 그 가운데 일단 역시 기아의 일단 올러의 LG전도 조금 불안할 수 있다는 점.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흐름을 잡아보세요.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베이와 히로카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일본은 비 소식이 있는 구장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오늘 요코베이 구장은 조금 약간 비가 약간 소나기?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이제 앤서니 케이와 일단 도코타의 매치업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저 일단 어제 경기 때는 일단 무엇보다 일단 이제 요코베이 아즈마가 또 잘해줬죠. 아즈마가 일단 역시 버텨주면서 상당히 또 팀 밸런스를 조금 억지로 하드캐리를 해서 이끌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일단 요코가 일단 2대1로 신승을 거두면서 연패 탈출을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아직까지 타격의 부진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어제는 야마모토 어떻게 보면 일단 아즈마 요런 자원들이 안타를 쳤고 어떻게 보면 일단 중심 타선에서 일단 미모리나 에비나 어떻게 보면 뭐 카즈와라 빼고는 일단 뭐 전부 다 일단 조금 부진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일단 요코베이 타선이 아직까지 부활을 못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일단 이제 어제는 모리시타 카드를 꺼내고 나름 일단 호투를 펼쳤지만은 역시 어제 히로카페이 타선도 조금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2대1로 요코베이가 승리를 거둬내는 모습들 좀 보여줬다는 점. 어제는 약간 이제 선발진이 버텼지만 결국에는 이제 약간 불펜의 우세는 요코가 조금 근소한 내용이었죠. 어제 또 누가 물어보셨는데 요코가 히로보다는 조금 불펜이 좋은 편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양 팀들이 불펜 세이브를 했던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앤서니 케이가 직전 주니치전에서 6이닝 동안 어떻게 보면 8피안타 3실점으로 크게 한번 또 무너졌던 피칭 내용들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앤서니 케이가 호투를 펼치고 있긴 했었는데요. 주니치전의 패배는 조금 의외의 패배였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반면 또 일단 도코타 같은 경우는 최근 22이닝 동안 무실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단 이제 요미우리전 무실점 9이닝 완봉승 거의 다 일단 이제 한신전에 일단 7이닝 역시 무실점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최근 일단 피칭 밸런스가 미친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요코 빠따가 과연 또 지금 현재 도코타를 공략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경기다. 결론적으로 일단 이제 요 경기는 도코타의 페이스를 조금 더 신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경기는 일단 역시 히로 역배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연패 탈출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 연패 탈출이 뭐 타격적인 시너지나 그런 부활의 요소로 일단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내용들은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일단 조금 히로시마의 더 타격감을 조금 준수하게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히로카프 역배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느바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바는 앤서니 케이가 개인적으로 조금 지난 경기 후 폭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언더를 찍고 싶은데요. 일단 조금 오버도 좀 보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조금 좀 비추다.
일단 이 경기는 히로승만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찌와 일단 야쿠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니찌, 일단 일단 오늘 경기 마츠바와 오쿠가와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어제 경기 때는 일단 요시무라와 또 일단 역시 매치업이 조금 진행이 됐던 내용이었죠. 근데 일단 어제 주니찌가 나름의 또 일단 또 경기력들 조금 잘 끌고 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확실히 어제 다카시 히로토가 생각보다 털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제 경기는 약간 야쿠르트가 역배당을 받았는데도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부분이었고 어제는 다카시 히로토가 아시다시피 7개 피안타 조기강팔이 돼버렸습니다. 4실점을 하면서 올 시즌 약간 조금 페이스가 떨어져 있다가 봤었는데요.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 왜냐면 일단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2연패를 달리고 있었지만은 나고야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강세를 보였던 전이 일단 다카시 히로토인데 어떻게 어제 경기는 크게 무너졌죠. 자, 오늘 경기는 또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마츠바 같은 경우는 일단 꾸준하게 일단 역시 나고야돔 홈에서 좋은 페이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츠바는 예전에 약간 배팅볼이었거든요. 배팅볼 투수였고 제가 또 늘 마츠바 나올 때는 오바 추천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마츠바가 일단 역시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올 시즌 역시 이닝 소화력도 좋아졌고 실점률도 상당히 또 낮아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야쿠르트전에서 일단 역시 5이닝 동안 4피안타 홈런 한 방 맞고 역시 2실점의 패배가 좀 있었지만은 일단 마츠바가 그 이후로 일단 재정비에 맞추면서 분위기 상승세를 끌고 왔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약간 원정보다는 홈 경기가 훨씬 더 잘 풀리는 자원입니다. 근데 일단 오쿠가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역시 매 경기 꾸준한 안타가 있어요. 일단 역시 일본 야구 같은 경우는 역시 피안타율이 조금 낮은 편인데 최근에 일단 요미전에서도 일단 역시 6이닝 7피안타 주니찌전에서도 일단 한 번 또 등판했다가 5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의 대패가 있었고요. 그게 요 경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직전 경기 한신전에서도 일단 역시 5.1이닝 동안 5실점 일단 두 번의 경기에서 역시 10실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오쿠가와의 피칭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죠. 요때 당시는 노디 시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4.5를 받을 경기는 아닙니다. 4.5를 받을 경기는 아니고 4.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도 상당히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승패 라인업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불안 요소는 오쿠가와 쪽이 훨씬 더 큽니다. 일단 어제는 의외로 다카시 히로토가 공략을 조금 쉽게 당했다면은 오쿠가와는 직전 일단 주니찌전에서 5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불안 요소가 컸던 자원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주니찌를 조금 좋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승패 라인업 주니찌 추천을 드리겠고 일단 요 경기는 오바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한신과 요미우리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체크. 자, 여러분들 추천이 눌려져야 여러분들 표를 한번 까도 깝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고시행구장은 날씨가 좋습니다. 좋은 가운데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자, 오늘 경기는 듀플란티에와 이시카와 타치야의 등판 일정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일단 조금 듀플란티의 피칭력이 과연 또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 수 있을지 조금 관건이 되는 경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듀플란티에가 공은 빠른데 이 친구는 마이너리그 시절 때부터 일단 역시 제구가 문제가 됐던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제구 브랜드를 과연 또 어떤 식으로 개선 요소를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요. 시범 경기 때는 조금 안 좋았어요. 시범 경기 때는 일단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 정규리그 들어와서 일단 2경기 동안 지금 무엇보다 완벽한 피칭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코베이전에서도 8개의 탈삼진을 뽑아냈고요. 히로카프전에서도 일단 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2경기 동안 탈삼진을 16개나 뽑아냈을 정도로 일단 듀플란티의 피칭력이 1군 무대에서 먹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낯설음이 조금 무기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요미 타자들도 조금은 듀플란티의 일단 피칭력에 조금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일단 한신이 최근에 약간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몽글몽글하게 일단 5연승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상승세의 한신. 역시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분위기 상승세 제대로 끌고 가면서 센트럴 리그가 훨씬 약간 접전이 되게 많아요. 센트럴 리그가 춘추전국의 시대로 바뀌고 있을 만큼 최근에 일단 페이스가 상당히 일단 역시 각 팀들 각축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요미우를 일단 물론 타선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이시카와 타치야는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조금 기복이 조금 심한 자원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요 경기는 듀플란티의 낯설음이 조금 무게될 수 있고 한신의 5연승의 분위기를 조금 감안한다면은 역시 한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신도 타선 분위기가 조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듀플란티에 잘해주고 있지만은 요미의 타선도 저는 조금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6.5 기준점의 오버도 조금 좋아 보이고요. 이시카와 타치야도 기본적으로 일단 실점률이 조금 높은 친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오버도 좋아 보여. 한신승 오버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가져가실 수 있는 경기가 한신과 요미우리의 매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올 시즌 이제 일본 야구가 조금 어려워졌을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이제 예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소백 요미 일단 강리그의 독주를 또 하던 팀들이 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일단 요즘 조금 춘추전국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일본 야구가 독보적인 팀이 없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한신이 지금 센트럴리그 5연승 달리니까 또 1위를 찍어버렸고 요미가 지금 3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간극차가 크지 않습니다. 일단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치고 나가는 팀이 없다는 점, 일단 전반적인 평준화가 조금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 하여튼 요 경기는 한신과 오바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리오넴과 지바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고. 자, 리오넴 최근에 일단 빠따 죽었죠. 그죠? 조금 분위기가 조금 처져 있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리오넴이 홈 경기가 좀 안 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원정 경기가 훨씬 더 개선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직전 홈 경기도 그렇고 어제 경기도 그렇고요. 최근 일단 홈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이제 또 지바롯데를 일단 최근에 3연승의 페이스로 조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은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요 경기는 저는 리오넴 사이드로 한번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홈 3연패, 어떻게 보면 3연승의 또 지바롯데지만은 지금 일단 요 경기는 오지마의 피칭 내용이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 오지마가 개막하고 나서 일단 경기 분위기, 뭐 일단 초반에 조금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끌고 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일단 소뱅전과 라쿠전을 조금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일단 피안타가 급격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일단 2연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지마의 페이스가 뭔가 지금 밸런스를 잃어버린 피칭 내용으로 약간 재고 불안이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죠. 4사구가 조금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장타 허용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지마가 페이스가 지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가토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일단 이제 패배가 지바롯데전이었습니다. 5이닝 5.1이닝 동안 2실점, 나름의 또 일단 선방을 좀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타선의 지원이 좀 약했던 가운데에서 조금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가토는 기본적으로 또 리오넴 홈 경기에서 또 강점을 보이는 친구입니다. 그런데다가 오지마가 또 일단 이제 조금 에스콘 원정에서 또 그 리오넴 원정에서 또 고전하는 부분들을 예상을 한다면은 요 경기는 페이스상 일단 역시 리오넴이 한 차례 홈에서 반등의 기세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연승의 지바롯데긴 하지만은 역시 오지마의 등판 일정은 조금 불안 요소가 크다는 점. 요 경기는 리오넴승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 일단 저는 6.5바도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지마의 피안타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가토도 일단 지바롯데전에서 조금 실점이 조금 이어졌었죠. 그런 부분에서 역시 조금 오바도 조금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한번 또 오바와 함께 리오넴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쿠텐과 베레베르뱅뱅 소뱅뱅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또 일단 적중이 되긴 됐습니다. 그죠? 어제 일단 주간 경기, 일단 역시 조금 메인 가운데에서, 요렇게 적중률이 조금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 메인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어제 약간 소프트뱅크 오바였어요. 소뱅 오바를 조금 좋게 봤었던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어제 소뱅 오바가 어떻게 보면 일단 점수가 안 나버렸어요. 거의 일단 팽팽한 가운데서 일단 생각보다 투수전이 조금 났던 경기였고요. 뭐 일단 찬스가 생기면 또 병살 타고, 요런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1등의 승리를 거둬갔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어제 약간 오바를 봤던 이유는 아리아라가 유달리 또 라쿠텐 모바일 생명파크에서 약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터치를 했었는데 어제 경기는 하야카와도 호투를 했고 아리아라도 어제 8이닝 동안 역시 안타 5개로 역시 상대 또 호투를 보였던 가운데 오순화로 끝내버렸던 경기였죠. 자, 오늘 경기는 그렇다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 신의 자원들의 매첩이죠. 어떻게 보면 오재끼도 일단 이제 조금 이제 에이스로 거듭나야 되는데 오재끼가 일단 지난 시즌 막판부터 조금 불안한 피칭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오츠도 그렇고 오재끼도 그렇고 소뱅의 일단 신의 투수들이 일단 올 시즌 또 카이가 또 이탈을 하다 보니까 점점 피칭 밸런스가 조금 흐트러진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 또 우치 세이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일단 이닝 소화가 기복이 되게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적으로 일단 승패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밸런스가 조금 좋지 못한데요. 계속해서 일단 이제 조금 불펜에서의 피칭 내용 못지않게도 지금 현재 불안한 피칭 내용이 선발에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일단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두 팀 선발들이 둘 다 불안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하야카와가 호투를 펼쳤고 오늘은 아리아라가 어제 또 호투를 펼쳤다면은 오늘 요 두 선발들은 상당히 일단 상대전에서 난타를 당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5.5를 받을 경기는 아니에요. 5.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아시다시피 소백이 지금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타달도 부상이고 야마카와도 아직까지 조금 일할 때 야마데지를 왜 이렇게 쓰나 모르겠어. 1할 9푼 8리야.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그래도 일단 소뱅이 좀 기세를 올리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이마미야, 카와세, 일단 나카무라 이런 자원들 조금 폼이 조금 좋은 가운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타깃적인 기대치는 그래도 일단 소뱅 사이드로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차피 또 선발로서 더 불안한 쪽도 우치가 좀 될 것 같거든. 우치 세이루가 훨씬 더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승패는 소뱅, 일단 5.5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 5.5 기준점에 오바 요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어제보다는 일단 득점이 더 날 경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고려해보시기. 자, 일단 세이브와 오릭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이브가 달라졌어요. 우리 세이브가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일단 세이브가 늘 문제였던 부분들은 역시 타선적인 부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 이 타격 폼들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올 시즌 약간 환골탈태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4연패긴 합니다. 4연패긴 하지만은 우리 세이브가 그래도 일단 작년 대회에서 일정 수준 강팀들과의 일정에서 득점들을 속속속 뽑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이브의 가을 야구 올 시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경기력들이 조금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 반면 또 일단 오늘 경기는 일단 퍼시픽 리그 1위 팀 역시 오릭스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양 팀들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지금 현재 일단 이제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일단 역시 조금 스미다가 또 등판할 일정인데요. 스미다는 아시다시피 데뷔 시즌부터 홈 경기가 훨씬 더 강했던 친구인데요. 올 시즌 이제 홈원전 가리지 않고 미친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경기 동안 어떻게 보면 일단 3경기 동안 이닝 소화력이 24이닝을 소화를 했어요. 24이닝을 소화를 해가지고 2실점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또 압도적이죠. 물론 이제 일정 순에 피안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직전 소뱅전에서도 완벽한 완투승을 또 보여줬고요. 완봉승을 보여줬고요. 그 가운데 일단 이제 3경기 동안 이제 탈삼진이 19개입니다. 19개의 탈삼진을 보여줄 정도로 스미다가 미쳐버렸습니다. 올 시즌. 제대로 조금 폼이 올라오는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퍼시픽 리그에서 제일 지금 인상적인 피칭 내용은 스미다 쪽에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메이저리그 진출한다고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폼입니다. 반면 또 에스피노자도 만만치 않죠. 일단 최근에 에스피노자도 매경기 실점이 있긴 합니다. 3경기 동안 일단 승리 없이 매경기 실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기본도를 이제 조금 위기 관리 능력이 조금 뛰어나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세이브 사이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피노자가 일단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역시 피안타였거든요. 그 피안타가 일단 최근에 조금 발현되기 시작하고 있고 직전 이제 세이브전에서 한 차례 등판을 했었어요. 근데 6이닝 동안 이제 노디시전이 되긴 했지만요. 6이닝 동안 8피안타 2실점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에스피노자가 세이브전에 8피안타를 허용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는 스미다의 선발 우세를 충분히 또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다. 요 경기는 세이브 역배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어느바는 조금 언더가 좀 땡기긴 하는데요. 일단 어느바보다는 세이브 역배를 조금 더 먼저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방향성을 조금 끌어가 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입니다. 일단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 매치업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상대 또 팽팽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승호패 5를 또 되게 좋게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일단 또 승호패 5로 접근 포인트를 또 안고 갔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약간 이제, 일단 8배 적중이 조금 올라와줬던 경기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경기가 요 경기였죠. 창원 LG 승호패 5, 일단 역시 삼성 10.5바, 9.5바 이틀 전에 매치업을 요렇게 조금 끌고 와서 8배를 당첨이 됐던 내용이었다. 자, 근데 일단 이제 오늘 경기도 역시 승호패 5를 조금 터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양 팀들의 일단 경기력의 기량차가 그다지 조금 크지 않았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1차전에서는 모비스가 옥존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옥존을 쓰지 않고 일단 접전으로 흘러갔던 내용이었고, 전반적으로 일단 모비스가 엄청난 턴오버가 나왔던 경기였어요. 생각보다 일단 이제 턴오버 비율이 너무 높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일단 상대 또 접전으로 3점 차의 패배를 당했던 내용이라면은, 일단 오늘 경기 옥존이 오늘 투입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울산 모비스의 제일 큰 장점이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1번 자원의 활약입니다. 예전에 또 양동근 시절 때부터 해서 아바리엔 투스까지 이어졌던 1번이 일단 어떻게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일단 경기결이 상당히 또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일단 옥존이가 일단 투입됐을 때 모비스의 경기력을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너무 개인적으로 볼을 길게 끌고 이런 페이스가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옥존이 있었을 때 모비스의 승률이 상당히 또 높았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 옥존이 투입이 된다면 저는 모비스 역배까지도 가능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이 경기는 안전한 접근은 역시 조금 프랜사이드 승호패 5 이런 방향성을 조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 저는 역배당까지도 한번 고려가 돼야 되는 모비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역시 충분히 일단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요 경기는 어느 반은 약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가 물론 이제 상대 또 저득점 가운데에서 펼쳐졌던 내용이지만은 오늘 경기는 또 흐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고요. 요 경기는 옥존이 투입된다면은 모비스가 훨씬 더 일단 실책이나 범실 부분에서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 일단 요 경기는 역배, 승호패 5, 프랜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안양과 일단 제주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 팀들은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제주도 약간 예전에 2부 시절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대 또 오랜만에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데이터를 조금 참고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제주는 안양전에 5연승이긴 해요. 5연승을 달리고 있지만은 그게 또 뭐 4, 5년 전의 데이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일단 4, 5년이면은 뭐 일단 머리털도 날라가죠. 그죠? 저 5년 전에 머리털이 조금 더 붙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주가 지금 현재 일단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원정에서 일단 역시 2무 2패예요.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일단 원정 2무 2패로 상당히 일단 부진한 면모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고, 자, 그 가운데 일단 FC 안양이 그래도 일단 용병 라인업들을 적극적으로 쓰는 팀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리그에서 일단 이제 상대 또 2부 리그 시절 때도 뭐 예전에 또 브루스 이런 자원들로 인해서 상당히 또 일단 공격력을 조금 끌고 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모따, 마테우스 이런 자원들 일단 상당히 또 잘 활용을 하면서 상당히 또 일단 분위기를 잘 끌고 가고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역시 조금 안양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일단 제주가 원정에서 너무 부진하는 행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FC 안양의 일단 역시 경기력을 조금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단 홈에서 그래도 일단 광운도 잡아내고요. 일단 뭐 울산현대전에서는 1대0의 조금 패배가 있었지만은 수원FC전에서 3대1의 승리, 강원정도 2대0의 승리였다면은 실제 제주를 못 잡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고 다득점은 안 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주가 지금 현재 워낙 또 부상자들도 조금 늘어나 있고 공격 작업이 원정에서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영입됐던 이제 에반드로 데닐손 이런 자들도 좀 오늘 경기 출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저득점 가운데에서 조금 안양의 승리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세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SSG와 키움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또 국내하고 일단 생방송 추천을 드렸던 내용에서는 약간 오로바 한번 노려보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3경기가 오버가 났죠. 일단 나머지 경기들은 조금 아쉬움을 조금 남겼고요. 자, 일단 앤더슨과 일단 로젠버그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한번 또 뜯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최근에 일단 이제 앤더슨 같은 경우도 일단 또 나름의 또 피칭 내용들을 좀 잘 들고 가곤 했어요. 물론 이제 앤더슨도 무실점의 완벽한 피처는 아닙니다만은 올 시즌 또 5경기 동안 2경기를 퀄리티 스타트 이렇게 조금 기록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앤더슨이가 올 시즌 약간 홈 성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홈에서 일단 역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 그거보다는 역시 조금 제구가 조금 홈에서 흔들리는 페이스를 조금 자주 보여줬고, 자, 그 가운데 무엇보다 일단 키움 상대로 일단 지난 시즌에 일단 조기강판 경기가 한 차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키움 타자들이 유달리 또 앤더슨의 공을 잘 공략을 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반면 또 로젠버그도 일단 SS전에서 키움전 역시 고척 홈에서 SS전에서 완벽한 피칭 용도를 한 차례 또 보여줬습니다. 나름의 또 일단 준수한 피칭 내용이었지만은 원정에서 올 시즌 성적이 안 좋아요. 일단 원정 경기가 일단 올 시즌 2패밖에 없어. 3패 중에 2패가 일단 원정 경기인데요. 일단 원정에서의 방어율은 8.36입니다. 그럴 정도로 유난히 또 일단 원정 피칭의 불안 요소를 조금 보여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역시 앤더슨도 키움즈의 열세, 역시 로젠버그도 원정 경기는 계속해서 일단 상대 또 많은 피안타,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서 8.5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 오버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승패 라인업, 이거 머리 짜지 마세요. 머리 짤 필요도 없고, 일단 앤더슨도 어차피 얻어 터질 거야. 근데 SSG 타선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키움도 타격적인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단 말이지. 근데 로젠버그가 또 원정에서 조금 부진하다면은 요경기는 조금 편안한 오버가 될 수 있다. 승패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오버만 박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샘송과 NC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샘송 NC 보도록 할게요. 자, 컴온. 자, 아시다시피 후라도 불운의 아이콘입니다. 정말 잘 던져줘요. 잘 던져주지만은 역시 홈에서 1승밖에 없습니다. 지금 6경기 동안 2.70의 방어율.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상대를 또한 호투를 펼치고 있지만은 1승밖에 없어. 와, 정말 이제 유달리 조금 경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런 내용으로 일단 역시 후라도가 나왔을 때는 유달리 타격적인 지원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나마 오늘은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2승을 챙길 찬스가 왔다. 무엇보다 일단 이용찬의 등판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용찬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전에도 일단 하나전에서 4이닝 동안 5피안타, 홈런 한 방 2실점이 있었을 정도로 이용찬은 선발로서의 페이스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자, 2경기 등판을 했지만은 2경기 일단 전부 다 안 좋았어요. 롯데전에서 2이닝 동안 조기강판, 하나전에서는 4이닝 동안 조기강판 이렇게 당할 정도로 일단 2경기를 전부 다 일단 말아먹었던 자원입니다. 일단 역시 전성기가 지난 자원이죠. 일단 그런 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장타 허용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라이온즈 파크 내에서 과연 또 살아남을지. 근데 일단 이제 이용찬이 내려가고 난 이유도 문제입니다. 이용찬이가 이닝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NC 같은 경우는 일단 불펜이 안 좋아요. 불펜 상황이 조금 녹록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 경기는 삼성 사이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삼성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여요. 물론 후라도가 나왔을 때 유달리 타선적인 지원이 약한 게 삼성이긴 하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불운의 아이콘 이 오명을 지금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만큼은 일단 역시 선발의 갭 차이가 큰 경기다. 삼성 똥배당 납득이 됩니다. 뭐 핸디까지 잘 조립해서 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9.5 기준점에 어느 발은 개인적으로 손이 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용찬이 얻어맞겠지. 그렇긴 하지만은 후라도로 또 호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서 조금 이제 어로바는 굳이 건들지 마시고 요 경기는 삼성 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 포인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와 KT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웬일이죠? 상배기가 친정팀 상대로 어제 버텨냈습니다. 어제 약간 오로바 가운데에서 조금 아쉬웠던 우리가 또 뭐 KT 승으로 일단 접근 포인트가 돼서 뭐 일단 또 어제 적중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죠? 오로바 한번 그림을 조금 그려주면 얼마나 좋았어, 그지?
어제 약간 롯데승, 삼성 오바, KT승으로 4.5배 적중이 됐던 내용이었죠. 그러다 가운데 있었다는 점. 자, 오늘 요 경기는 문동주와 고용표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토종 이제 차세대 에이스와 기존의 에이스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문동주가 올 시즌 또 나름 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력을 조금 끌고 가는 경기들도 좀 있고요. 나름의 또 일단 시너지를 조금 끌어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또 문동주가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홈 경기에서 실점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유달리 또 홈에서의 실점이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 약간 KT 상대로 약간 고전했던 경기가 또 한 차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KT전에서 지난 시즌 1승이 있긴 한데요, 방어율이 5.591 정도로 유달리 일단 KT전에서 난타를 당하면서 타선의 지원을 받아서 승리를 거뒀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근데 고용표도 올 시즌 이제 나름 또 분위기를 조금 끌고 가고 있죠. 직전에 키움 상대로 9이닝 동안 3피안타, 7개의 탈삼진, 무실점의 완봉승을 고용표가 또 거둬줬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올 시즌 고용표가 고쇼로서 부활을 하고 있어요. 5경기 동안 역시 4번의 퀄리티 스타트, 상당히 또 안정적인 피칭 내용들을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일단 역시 패배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고용표가 또 하나전에 또 약했어요. 아시겠죠? 하나전에서 지난 시즌에 1패 7.20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유달리 또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일단 변화구 제구가 유달리 또 일단 조금 하나 타자들에게 커트가 좀 잘 됐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운데로 몰렸던 공들이 역시 장타로 조금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승패 패스입니다. 승패 패스. 어제도 저득점이 조금 형성이 됐지만은 오늘 요 경기는 일단 상대전에서 열악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양팀 선발들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7.5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 무슨 용병들 간의 매치도 아니고 국내 토종들의 매치가 과연 또 이렇게 흘러갈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내용입니다. 전 요 경기는 역시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용의도 일정순에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승부예요, 여러분들. 주간 중승부 먹고 대박 승부패 해외 축구 30억 초안은 조금 이따가 준비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계속해서 적중들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적중들, 네, 그렇게 보내드려요, 좀 이따가. 자, 아무튼 오늘 후원하셨던 분들은 승무패 초안을 조금 이따가 코멘트 포함된 승무패 초안입니다. 그걸 또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아무튼 주간부터 더 좋은 분위기로 살려서 해외 축구까지 그 분위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등의 주인공, 30억 승무패 1등의 주인공, 우리 방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적중 되시길 바랍니다. 가자!